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코앞에 두고요. 후보 중 한 명이 앞서 보시는 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의 국정원 채용 과정 놓고 지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후보 측은 탈락한 게 맞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닌 거죠? 네, 매번 지금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이 일은 벌써 11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신원 확인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당해 연도에 그 아들이 이미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사람이 기무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 피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쨌든 바로 잡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이 부분이 아들이 어차피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건인데 이것을 시시때때로 상황만 오게 되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의원직까지 걸겠다. 오히려 진상 규명을 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검증을 언론이 했었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이게 또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이 정책 대결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후보자들께서 얘기하셨던 헌법 수호 완수 이거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이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의 내란 종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이 정치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해내려면 야당이 여당이 서로가 싫더라도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주요한 원내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졌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을 얘기해 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집단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해서 탈락했다고 국정원 고위직인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들이 왜 탈락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과거 조국 시즌2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당당하게 아무 일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해당 보도를 한 언론을 고발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병기 의원의 상대방이죠. 서영교 의원의 과거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과거에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감사를 진행을 할 때 부산고법이죠. 부산고법에 있는 고위직 판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을 여러 논란으로 탈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다 도덕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라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문제도 있고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도 아무런 여러 가지 차명대출, 차명부동산 보유 논란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도덕성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